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2월 13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현동 사업의 핵심 로비스트였던 김인섭의 알선 수재 혐의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백현동 사업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갔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은 향후에 있을 이재명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현동 개발 비리의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자, 이 아파트 부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한 시행사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표가 정바울이라는 아시아 디벨로퍼 회사의 대표 정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경기도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이 있겠죠. 자, 이 둘 사이를 서로 뭔가 청탁을 해주고 알선을 해준 로비스트가 바로 이 김인섭입니다. 자, 이 중간에 있는 김인섭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린 것인데, 자, 무려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있는 김인섭이 이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의 인허가권을 대신 청탁을 해주고 거기에 대가로 약 7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가로 받았다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백현동 개발 사업 자체가 정말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수많은 돈이 오간 정말 개발 특혜, 개발 비리 사업이었구나라는 게 사실상 오늘 판결로 드러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향후에 있을 이재명, 이런 사업, 인허가권에 있어서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 그리고 김인섭이 중간에 로비를 했는데 지금 대가를 받았죠. 정바울이라는 이 대표로부터 김인섭이 중간에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이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자, 이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판에 오늘 이 유죄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김옥곤입니다.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63억 원. 자, 재판부 이렇게 봤습니다. 피고인과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이었다. 자,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알선에 관해 약 74억 5천만 원의 현금과 한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어서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 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누굽니까? 정진상과 이재명이죠. 정진상과 이재명의 친분만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거액을 수수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종 알선 수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선 수재 범행을 또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바로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김인섭 측은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으로 해달라라고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재구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핵심 내용이 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이런 부정한 청탁, 알선, 그리고 거액의 대가가 오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혜고 비리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그러니까 용도 변경했습니다. 아주 몇 단계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줬죠. 이것 자체가 특혜였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김인섭을 로비스트로 포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줬고 그 돈을 받고 김인섭은 친분이 있던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청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지 용도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바꿔주시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백현동 이 아파트 사업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50m 옹벽이라든가 몇 단계를 뛰어넘은 용도 변경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재명 재판에서도 여기에 이재명이 얼마나 관여를 했는가, 과연 이재명과 정진상은 이 김인섭으로부터 그 대가를 또 얼마를 받았느냐,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죄 판결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동산 개발 업체 아시안 디벨로퍼가 원래는 2014년에 이 부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이 거부되자 그때 지금 포섭한 사람이 김인섭입니다. 그래서 2015년 1월에 김인섭을 영입한 뒤에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주고 또 50m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해줬다. 이로 인해서 아시아 디벨로퍼는 약 3천억 원대의 분양 수익을 거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작년 7월에 있었던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정바울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보실까요? 정바울, 김인섭 200억 절반이 두 사람에게 간다고 했다. 그래서 이재명, 정진상으로 생각했다.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즉, 지금 김인섭이 돈을 받았는데 이 중에 절반은 자기가 먹고 절반은 정진상과 이재명에게 간다. 자,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정바울,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이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지난 7월에 열린 이 재판에서 자, 정바울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인섭을 만났는데 김인섭이 식품연구원 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업에서 200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왔고 김인섭 자신이 50%를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두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재명과 정진상이라고 생각했다. 자,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두 사람이라고 말했을 뿐이고 이재명과 정진상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왜 그 두 사람이라고 특정하느냐? 자, 이렇게 묻자 정바울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남시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여러 사항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 등으로 저는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것은 이재명과 정진상 그리고 김인섭 사이에 어떤 청탁과 대가가 오갔느냐라는 점인데, 자,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특정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라는 것이죠. 그 특혜라는 것은 4단계 종상향 용도 변경, 자, 부지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옹벽 설치, 자, 이외에도 그 사업 진행에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을 매우 낮춰줬죠. 그리고 기부 체납 대상을 변경함으로써 자, 이런 특혜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성남시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입니다. 자, 이게 앞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자, 오늘 재판을 통해서 매우 이재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셈이죠. 왜냐하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그리고 돈을 김인섭이 받았다.
여기까지 절반은 밝혀진 셈이 됐으니까 앞으로 절반을 밝히는 일만 남았으나 매우 지금 불리한 형국입니다. 자, 이 사건이 앞으로 있을 총선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지난 1-2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역시나 이번 총선에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식 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